네, 안녕하세요. 김용훈입니다. 이번 시간은 핵심 기본기 5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85페이지네요. 185페이지 보시면 핵심 기본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진행할 기본기 5와 6는 다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 해석에서 다뤄야 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치밀하게 잘 준비해야 전체적인 자료 해석의 기본 바탕이 되니까 오늘 수업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5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배수, 그 다음에 비율, 그 다음에 비율의 차이. 이제 이 세 가지를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 주어진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 자료 해석에서 이제 증가율이나 감소율을 나타낼 때는 비율의 단위인 보통 백분율의 단위죠. 퍼센트를 많이 써요. 퍼센트를 사용하고, 비율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퍼센트 뒤에 P를 붙여서 우리가 퍼센트 포인트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앞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순히 이제 몇 배이다라고 할 때는 배수의 의미로 배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사용하는 그 쓰임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사용처를 잘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본기 5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먼저 비율과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186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첫 번째 이제 이 비율과 배수의 관계를 파악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일단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해석에서 수치간 차이를 표현할 때는 배수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퍼센트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돼 있어서 이제 두 가지 표현의 관계를 정리하자라고 돼 있는데, 제가 거기 이제 비율과 배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정리된 표를 이제 책에 실어놨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 만약에 이제 물건이 10개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10개가 20개가 되면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얘를 보고 몇 배 증가했다라고 하죠. 10개에서 20개니까 단순하게 2배 증가했다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10개에서 20개로 2배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이 증가율은 어떻게 따지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증가 비율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증가율식을 간단하게 써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증가율은 그냥 한글로 써드리면 기준이 되는 항목 또는 시점에서 이제 변화한 항목 또는 시점에서 다시 기준이 되는 항목 또는 시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분의 변화에서 기준의 차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100을 곱해주기 때문에 증가율의 단위는 퍼센트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증가율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분자가 증가폭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개에서 20개로 증가율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준 10개에서 그렇죠, 20개로 지금 10개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증가폭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10개에서 그렇죠, 20개에서 10개를 빼서 다시 100을 곱하는 거니까 분자도 지금 똑같이 10개가 되죠. 그래서 10개, 10개 똑같이 남게 되고 1만 남게 되니까, 즉 증가율은 우리가 100%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10개에서 20개로 2배 증가했다. 그리고 10개에서 20개로 10개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한 비율, 즉 증가율은 우리가 100%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책에도 적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이 증가율을 볼 때 100% 증가하면 배수로 2배 증가했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볼 건데, 일단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2배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100% 증가했다라고 기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 제가 교재도 적어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200%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제 과연 몇 배 증가를 했을 것이냐, 이거를 지금 알아볼 텐데, 새로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 예로 10개에서 20개 증가한 상황을 보여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사람 수를 예로 들어볼까요? 10명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30명이 됐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0명에서 30명이 됐기 때문에 3배 증가했다라고 하죠. 3배 증가했다라고 하고, 이제 얘를 증가율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10명에서 30명으로 20명 증가했기 때문에 저 증가율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10명에서 30에서 그쵸 10명을 빼는 20명이 증가폭이 되겠죠. 이 비율을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100을 곱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면 2만 남기 때문에 여기는 200%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20명 증가했고, 네, 여기서 우리가 200% 증가를 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200% 증가는 우리가 앞으로 3배 증가와 동의어이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3배 증가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거기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이제 규칙성이 도출되겠죠. 이제 반대로, 반대가 아니고 이제 계속 이어서 써보면, 그럼 이제 300% 증가는 이제 4배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100%, 200%, 300% 이 100의 자리 숫자에다가 1을 더해주면 그게 배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정리를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 땡땡 퍼센트 증가는, 그렇죠? 이거는 A 플러스 1배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100의 자리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1배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표는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100% 이상 증가는 단순히 일씩 더하면 되는데, 100% 증가보다 작은 증가율을 보일 때, 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증가는 했지만 100%보다 작은, 예를 들어서 50% 증가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느냐라는 것인데, 일단 거기 교재에는 50% 증가는 1.5배라고 돼 있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뭐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건이 10건에서 15건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배율을 보니까 이거는 1.5배 증가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증가율로 나타내면 5건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가율식을 곧바로 적용하면 10건 중 5건이 증가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10분의 5, 즉 2분의 1이니까 50%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50%, 즉 증가율로는 50%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거기 이제 그렇게 전개해 드렸죠. A% 증가는 기준 수치의 1 플러스 100분의 A 증가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0% 미만의 증가일 때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50% 증가일 때는, 그렇죠? 이게 1.5배 증가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0% 증가면 1.2배 증가가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좀 복잡한 증가율 따져볼까요? 72% 증가라면 1.72배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A% 증가라면 그냥 1.A 배 증가라고 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이제 이거를 종합해 가지고 제가 네, 이 예시는 이제 지우도록 할까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는 이거를 종합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까요? A% 증가일 때에는 네, 기준 수치에 100분의 A분의 플러스 1배 증가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뭐 100% 이상이다, 100% 이하일 때이다라고 뭐 구분해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교재 정리해 드린 대로 네, 일단 1이 무조건 들어가고 비율을 100으로 나눠 가지고 더한 다음에 배율을 결정해 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소율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소율. 감소율인데 감소율식도 일단은 그쵸 이제 이 증가율식과 비슷해요. 증가율이라고 봐도 되고 사실 이제 감소율이라고 해도 구조가 똑같은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번에는 100개가 있었다라고 그냥 쉽게 숫자를 보도록 할게요. 100개가 있었는데 이제 80개가 됐다라고 볼게요. 일단은 80개 말고 절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절반? 50개, 즉 반토막 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냥 반토막 났다, 절반이 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배수로 따지면 이제 2분의 1을 곱하면 되긴 하는데 이걸 감소율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감소율도 마찬가지도 이제 기준이 100개죠. 100개에서 어떻게 된 거죠? 50개로 된 거죠. 50개로 됐는데 애초에 100개가 있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0개가 되고 얘를 100으로 곱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식을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50%이다. 즉 감소율이 5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정리해 드렸던 대로 일단은 이렇게 볼까요? 50% 감소할 때는 기준 수치의 0.5배이다. 네, 이게 지금 사실상 2분의 1을 곱했지만 0.5를 곱한 거랑 똑같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10개라고 해볼까요? 10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8개가 됐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도 얼마를 곱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봐야겠지만 일단은 감소율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10개에서 8개로 2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래 기준 숫자인 10개 중에서 8개에서 10개를 뺀 2개가 되었기 때문에 얘를 100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면 5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0%이다. 즉 감소율이 20%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럼 이제 20% 감소했다라는 거는 과연 이제 몇 배를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20% 감소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50% 감소니까 0.5배다, 20% 감소니까 0.2배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개가 원래 수치니까 100% 수준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8개는 이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 수준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0%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배율로 따질 때 여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0.8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0% 감소는 0.8배가 되고 따라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70% 감소를 했다. 그러면 원래 100% 중 70%가 감소하고 반대로 30%가 남는다라고 보면 되니까 얘는
0.3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게 거기 책에 있고, 굳이 식으로 써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시를 지울까요? 이제 감소일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B% 감소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준 수치에, 네, 이거는 이제 반대로 100에서 1에서 100분의 B 배를 해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한 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186페이지의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예제가 간단히 있는데 제가 시간을 30초만 드려볼 테니까 1, 2, 3번의 괄호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예시에서 많이 다뤄드렸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죠. 먼저 이제 1번을 볼까요? 1번. 300% 증가라고 돼 있죠. 300% 증가라면 이제 사실 이제 여기다 식을 집어넣으면, 그렇죠? 100분의 300이니까 이제 4배 증가가 되겠죠, 얘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조금 이제 어려운 증가율인데 650% 증가. 얘도 어때요? 여기다 넣으면 6.5가 되니까 1을 더하면 7.5배 증가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이제 79% 감소죠. 79% 감소니까 0.79를 곱한다가 아니죠. 네, 79% 감소니까 여기다가 79를 대입하면 100분의 21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0.21배. 네, 여기는 이제 증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냥 0.21배를 곱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187페이지 문제를 볼 텐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여기 대해서 이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 아니 왜 10개에서 기본으로 돌아가 볼까요? 10개에서 20개로 2배 증가한 게 왜 100% 증가랑 같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요? 그냥 2배 증가는 뭐 200% 증가, 3배 증가면 300% 증가라고 딱딱 숫자를 맞췄으면 우리가 생각하기 편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100% 2배, 200% 3배, 300% 4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수로 나타낼 때는 2배다라고 하는 거는 변화 수치가 기준 수치에 비해서 몇 배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라는 거는 이 기준 수치로 볼 때 배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에서 20개는 10개에서 20개는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2배 증가했다. 만약에 10개에서 40개가 됐다라고 하면 4배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추가로 들어볼까요? 뭐 10명이라고 해볼까요? 10명에서 40명이 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이거 4배 증가했다 라고 하는 거는 직관적으로 이 기준 수치로 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증가율로 볼 때는 사실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도 표시를 해드렸지만 10개에서 20개로 2배 증가했지만 10개를 기준으로 보면 똑같이 증가폭도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숫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증가폭의 크기를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증가율식을 보면 분자가 증가폭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명에서 40명으로 이제 30명이 증가했다라는 정황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 10명을 100%라고 봤을 때 30명 증가한 거는 300% 증가한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일종의 증가폭의
크기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증가율의 분자가 증가폭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헷갈리지 말고 이거는 이제 기준 수치로 볼 때 얘는 증가폭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 헷갈리신 분들은 이거를 뭐 굳이 이해하는 게 헷갈린다 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적어드렸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가지고 문제 풀 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87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실제로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이제 증감계수와 증감률식을 참고해가지고 제시된 빈칸에 설명을 채워봅시다 라고 돼 있죠. 지금 그림이 두 개 주어져 있네요. 그림 1은 1, 4분기의 사원별 매출액, 그리고 그림 2는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사원별 매출액 증감계수라는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했죠. 증감계수 아래쪽에 각주식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해당 4분기 매출액의 증감계수는 분모가 뭐예요? 직전 4분기의 매출액, 분자는 해당 4분기 매출액에서 직전 4분기 매출액을 빼준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구조 자체가 이제 좀 익숙한 구조처럼 느껴지는데 아래쪽에 제가 증감률도 적어놓고 뒤에다가 100만 곱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증가율, 배수, 증가한 비율인 이 관계를 계속 따져서 우리가 봤으니까 아래쪽에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고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간을 1분 정도 드려볼 테니까 아래쪽에 187페이지 빈칸을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딱 1분 드렸는데 이제 간단하게 구조만 적어 드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187페이지 증감 계수식을 일단 볼까요? 증감 계수식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네, 지금 187페이지 하는 거죠. 증감 계수식인데 얘를 가만히 보니까 분모가 직전만 써보도록 할게요. 직전 4분기 매출액이고 분자가 해당 4분기 매출액에서 직전 4분기 매출액을 빼준 거죠. 이런 구조인데 제가 이제 아래쪽에 증감률이라고 식을 적어놨는데 얘는 어때요? 이 뒤에다가 지금 이렇게 100만 곱해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증감계수에다가 100을 곱한 증감률 식을 보니까 사실 얘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죠. 다시 말하면 이 증감계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증가율식에다가 뒤에 곱하기 100만 빼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증감계수가 사원 ABC가 이제 분기별로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4가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증감계수가 1.0, 네, 0.5,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0.5, 마지막 3.0. 이 4가지가 지금 주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각각 이렇게 써보도록 할까요? 계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증감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얘를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100을 곱해주면 되죠. 100을 곱해주면 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여기는 100%, 여기는 50%, 여기는 마이너스 50%, 여기는 300%가 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 괄호가 두 개죠. 다시 한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증감률 자체를 배수 관계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네, 배수 관계는 어떻게 바꾸죠? 증감률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증가율은 A에다가 그쵸? A를 100으로 나눠 가지고 이를 더한 배수를 보시면 되고, 감소인 경우에는 네, B에다가 이거를 더해 가지고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배수로 따지면 이제 100분의 100이 1이 되니까 얘는 2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도 1.5배.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감소율이죠. 네, 50%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B 자리에 이 5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0.5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00%는 이제 다시 증가율이니까 얘는 3배가 아니고 4배이다. 이 점을 좀 조심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도출했는데, 네, 그럼 이제 그 문제 한번 원래 주어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래 이 문제가 뭐냐면 4분기에 사원 A, B, C 중 매출액이 누가 제일 많고 적을 것이냐라는 걸 물어봤는데, A와 B와 C를 보니까 지금 이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3분기라고 해볼게요. 원래 이제 그림 1에, 그렇죠? 그림 1에 있죠? 그림 1에 1, 4분기에 A가 4억, B가 6억, C가 2억이죠. 그럼 이제 각각 사원별로 증감 개수를 볼게요. 증감 개수라는 게 결국에는 직전 분기 대비 해당 분기의 증가율과 같은 개념이니까. 그럼 이제 사원 A는 여기 1.0, 그 다음에 0.5,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0.5가 되고, 그 다음 사원 B도 0.5, 네,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이 되죠. 사원 C는 보니까 마이너스 0.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마지막 1.0이 되죠. 네, 그럼 이게 증감 연습 삼아서 증감률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렇게 100% 증가한 것이 되고, 여기는 50% 증가, 여기는 50% 감소라고 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B도 여기는 이제 50% 증가, 여기는 50% 감소, 그리고 여기는 다시 100% 증가라고 보면 되겠네요. C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50% 감소죠. 여기는 네, 3.0이니까 네, 어떻게 되죠? 300% 증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시 100% 증가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바꿔 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증감률 도출하는 건 알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는 이제 배수가 제일 쉽기 때문에 100% 증가가 이제 2배라는 거죠. 100% 증가가 2배. 그 다음 이제 50% 증가는 1.5배죠. 여기에 마이너스 붙였어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0% 감소는 여기는 0.5배, 그리고 여기도 0.5배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배는 그냥 빼도 되겠네요. 배는 빼고 네, 곱하기만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곱하기 0.5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00%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배가 되겠죠. 그래서 4를 곱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도출된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도출된 숫자를 보니까 여긴 2배면 8, 그리고 1.5배면 12, 그리고 다시 0.5니까 최종적으로 4분기에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보니까 1.5배 하면 9, 다시 절반으로 나누니까 4.5, 다시 2배로 하니까 9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도 보니까 C도 이제 절반이니까 1, 그리고 4배니까 4, 그리고 2배니까 8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1분기 보니까 B, A, C 순서대로 많았지만 4분기를 보니까 B, C, A 순서가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을 도출했고, 이제 원래 이 문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뭘 볼 거냐면 지금 이제 A와 B의 시작이 6, 4에서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곱해지는 걸 보니까 곱하기 똑같죠. 어차피 이제 연속된 식이니까. 여기도 곱하기 1.5, 곱하기 1.5. 여기도 곱하기 0.5, 곱하기 0.5니까 사실 A와 B는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B가 원래 1분기에 더 많았으니까 4분기에도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되고 얘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5 곱해지는 거 똑같고 0.5 똑같고 2도 똑같기 때문에 네, B가 A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토대로 배수와 비율의 관계를 살펴봤고 네,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까지 이제 정리를 꼭 해주시고 넘어가서 189페이지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인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앞전 기본기 시간에 살짝 다룬 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 배수와 비율 간의 관계를 판단했는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기 일단 주어지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비율에 붙는 단위는 퍼센트예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알 수 있는 정보인지 없는지를 제목과 단위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고 앞선 기본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네, 거기서 이제 비율은 보통 퍼센트 단위가 붙는다라고 했고, 네, 보통 이제 퍼센트는 이제 비율 자체를 읽을 때 쓰는데, 하지만 이제 비율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네, 비율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퍼센트가 아닌 퍼센트 포인트를 사용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예시에 적어 드렸는데, 한번 이제 이런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예를 들 거냐면, 만약에 이제 강의 할인율이 10%에서 20%로 증가했다라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배수 관계로 이야기하면 얘는 단순히 2배 증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비율이다 보니까 이거를 비율의 차이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비율 자체의 증가 비율, 즉 증가율로도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1번 2배 증가했다. 2번 10% 증가했다. 3번 100% 증가했다. 4번 10% 포인트 증가했다 라고 선지가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이 중에서 틀린 선택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도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10초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과연 뭐가 틀렸고 그러면 그게 왜 틀렸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익히 봤던 대로 10%에서 20% 증가도 그냥 2배 증가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0%에서 20%로 증가폭을 나타낼 때는 10에서 20으로 증가했으니까 단순히 10%라고 증가하면 안 돼요. 반드시 뒤에다가 포인트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을 기준으로 10%포인트 증가했다라고 이제 비율의 차이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증가율을 볼까요? 10%포인트 증가했으니까 10에서, 즉 기준 10에서 변화에서 기준을 뺀 증가폭이 10%포인트니까 뒤에다가 100을 곱하면 증가율로 따지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선지에 10% 증가했다는 틀리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10%라는 초기 수치에서 이게 10%포인트가 아닌 10% 증가했다라는 거는 최종적인 숫자가 20이 아니고 11%가 돼요. 네,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퍼센트 포인트는 어떨 때 쓴다? 비율인 퍼센트의 차이 또는 이제 격차라고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율의 차이, 격차를 이야기할 때 쓴다라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앞전 기본기 시간에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린 게 있죠. 만약에 다시 한번 볼까요? 70%가 있는데 만약에 이 70%가 10% 증가했다라고 할 때와 10%포인트 증가한다라고 할 때는 다르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10% 증가했다 또는 10%포인트 증가했다라고 할 때에는 말 그대로 70을 기준으로 딱 10%포인트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는 80%가 되고, 반대로 70에서 10% 증가하면 70을 기준으로 10% 수준은 사실 7%포인트만큼이니까 여기는 77%가 됐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의 증가와 퍼센트의 증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189페이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래쪽에 예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이 적합하면 동그라미, 적합하지 않으면 X로 표시해 보자라고 했죠. 네, 그래서 표를 보니까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부문의 예산 추이라고 돼 있죠. 98년도와 99년도에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대비 비중이 나는데 한번 OX를 체크해 보시겠어요? 네, 99년 산업국의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네, OX를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2.2에서 11.7%로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이거를 9.5% 증가했다라고 말하지 않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제 왜 틀렸냐면 거기 이제 제가 아래쪽에 써 드렸듯이 9.5% 증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9.5% 포인트 증가 한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배수, 비율 간의 관계를 이미 확인했으니까 그걸로도 한번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9.5% 증가했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증가율로 나타내면 몇 퍼센트 정도 증가했을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2.2에서 11.7에서 2.1을 뺀 9.5가 되고, 여기다가 100을 곱한 게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2와 9.5를 보면 4배를 하면 8.8이 되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4를 넘기 때문에 일단은 400% 이상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고, 배율로 따지면 또는 이거 같은 말이죠. 5배 이상 증가도 맞는 말이 되겠죠. 네, 그래서 400% 이상 증가했다 또는 5배 이상 증가했다 또는 우리가 답을 수정한 대로 9.5% 포인트 정확하게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은근슬쩍 나오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서 190페이지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90페이지 보시면 이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림이 하나 주어져 있죠. A은행의 영업수익 추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그림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목, 단위 각주 위주로 보시면 일단 이제 단위가 1,000억 원이죠. 그리고 영업수익은 거기 주어진 대로 맨 위, 막대 그래프 맨 위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안은 거기 각주 2에 주어져 있네요.
연도별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이다. 그리고 이제 크게 영업수익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 네, 그래서 이제 연도별로 그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를 보면 2008년도에 주요 은행의 영업수익 현황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네, 그래서 A, B, C, D의 총 자산 대비 영업수익 비율과 총 자산 대비 이자 수익 비율이라고까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그걸 보시고 아래쪽에 1번과 2번 제가 시간을 한 1분 조금 더 드려볼 테니까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90페이지에선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죠. 먼저 첫 번째, 2005에서 2008년 동안 A은행의 영업수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묻고 있죠. 그러면 이제 그림하고 표 중 어떤 걸 봐야 돼요? 제가 아까 제목이랑 항목을 간단히 읽어드렸지만 일단 A은행의 연도별 현황을 묻는 1번과 같은 물음은 그림을 봐야겠죠. 얘는 그림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먼저 얘도 같이 보면 2008년 주요 은행에서 얘네 격차가 큰 걸 물어봤죠. 그래서 얘는 표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얘를 표에서 찾는 게 아닌가라고 착각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목, 단위, 각 줄을 토대로 그림과 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보여드릴까요? 네, 그림과 표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일단 A은행, 그렇죠? A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란 항목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이가 뭐예요? 그림은 A에, 그렇죠? A에 2004부터 2008까지 있는 거고, 그림은 표는 뭐죠? 2008년에 A부터 E 은행과 거기다 이제 시중은행의 평균치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이자 수익에 관한 내용은 없죠. 일단 없긴 한데 일단 문제 풀어드리고 비이자 수익 비율을 만약에 묻게 되면 어떻게 도출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다시 1번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자 수익이 차지한 구성비는 그림의 괄호 안에 있죠. 이자 수익이 하얀색 그래프이기 때문에 하얀색 그래프에 이제 괄호 안의 수치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2004년부터 보니까 51.1, 52.2, 54.5. 네, 여러분들 그냥 동그라미만 치면 되죠. 55.2, 그 다음 55.3이네요. 네, 일단 비율이 모두 다 퍼센트이죠. 단위가 이제 퍼센트라고 각 주 2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증가폭을 보면 여기는 1.1%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2.3%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는 0.7%포인트가 되고 마지막 여기는 0.1
퍼센트포인트가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증가폭이 가장 큰 해는 여기죠. 그래서 2004-5-6이니까 네, 전년 대비 증가폭이 가장 큰 연도는 일단은 2006년도이며 그 차이는 2.3%포인트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2008년 주요 은행 중 총자산 대비 영업수익 비율과 총자산 대비 이자 수익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은행은 B인가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A부터 한번 볼까요? A, B, C, D, E. 네, 평균은 안 봐도 되죠. 네, 그래서 이제 A부터 보시면 5.2에서 2.9를 뺀 거니까 격차가 얼마나 되죠? 2.3%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B를 볼까요? B 12.8에서 그 다음에 6.1 빼니까 얘는 얼마죠? 6.7%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C를 보니까 8.6에서 5.0을 빼니까 얘는 얼마예요? 3.6 네, 퍼센트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 D를 볼게요. 4.7에서 2.2를 빼주니까 2.5%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 E가 5.6에서 4.1로 빼주니까 얘는 1.5%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물음 볼까요? 총 자산 대비 영업수익 비율. 여기가 총 자산 대비 영업수익 비율이고 이제 얘와 총 자산 대비 이자 수익 비율의 격차가 가장 큰 은행은 지금 B죠. B은행이 지금 6.7% 차이가 6.7%포인트 차이가 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답을 다 도출했는데 오른쪽에 제가 정리한 핵심 포인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 문제에서 주어진 자료에서 이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뭘 볼 거냐면 그림에 보시면 각주에 이런 말 있죠. 각주를 보니까 여기다 좀 써볼까요? 이 그림에 각주 1을 보시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영업수익은 간단히 이렇게 써볼게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의 합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여기 표에는 총 자산 대비 영업수익 비율, 총 자산 대비 이자 수익 비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식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주어진 영업수익은 이자와 비이자의 합이다 해서 양변을 총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총분의 0은 총분의 2에다가 총분의 B를 합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에 양변을 이제 총으로 나눠준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식을 정리해주면 결국에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드렸던 총분의 0과 총분의 2의 차이는 결국 총분의 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물음에서 찾은 것은 사실상 총 자산 대비 비이자 수익 비율이 가장 큰 은행을 찾았던 거고 그게 B로서 6.7%포인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각주의 구조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한 습관도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191페이지까지 봤고 이어서 192페이지부터 피셋 기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